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시험 범위 12단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6단원 문제풀이 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강의 밑에 올라와 있는 문제풀이에서 6단원 문제풀이 시험지를 이제 다운받아서 미리 보면서 강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가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국제사회 특징에 관한 문제겠네요. 자, 1번 희정. 오늘 세계에서 각국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자,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개인과 관계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내에서와 다른 국제관계만의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범용. 여러 나라가 서로 교류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국제사회라고 말한다. 자, 맞는 얘기고요. 자, 도훈. 오늘 경제 교류는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교류는 점차 축소되고 있어. 아니죠. 정치, 사회에 대한 교류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4번이 틀린 이야기겠고요. 자, 5번 신학론 발견 이후 유럽이 세계 정치를 시작하면서 전 지구적 대화는 국제사회가 형성됐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국제기구, 세계 여론 등이 세계 개별 국가의 행위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자, 국제사회는 강제력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국제법, 국제기구, 여론 이거는 약간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세계 그 국제관계를 보는 입장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모든 주권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다. 그렇죠. 평등하죠. 평등하고요. 자,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이익을,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2번 맞는 얘기고. 3번. 각국의 주권 행사는 국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상 모두 주권 국가가 평등하지만 실제로는 힘을 군력이 강한 국가가 조금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유엔에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상임이사국 5개 국가 기억나요? 미, 영, 프, 러, 중.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주권 행사 정도는 실제로는 차이가 난다. 현실적으로는. 자, 4번. 국제사회를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맞는 얘기네요. 4번. 각국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자, 맞는 얘기네요.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국제사회에서 무주권평등, 자국이익 이런 것보다는 지금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완전한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번. 국제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않은 것은. 자, 각국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 이거 계속 나오네, 그죠? 주권 평등의 원칙이라고 했죠. 자, 다음.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국제사회 문제에 각국이 공동으로 대처한다. 그렇죠. 이게 옛날 문제랑 다르게 오늘날 국제사회 문제는 옆에 나라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했습니다. 자, 4번. 각국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한다. 그렇죠. 4번은 맞는 얘기였고요. 자, 5번. 국가 간의 대립이나 갈등은 항상 평화적으로 해결된다. 자,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다국적 기업 본사가 있고 판매 시장이 있고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기술적인 투자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나누는 그런 거대한 회사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국적 기업이 되겠네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자, 옳은 설명입니다. 자, 옳은 설명. 자, 세계화로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아니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국제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경영활동을 한다. 맞는 얘기네요. 다음, 국제사회의 다른 행위 주체들과 항상 협력한다. 아니죠. 자기 다국적 기업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뭐겠어요?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국적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그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기업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겠죠. 다른 행위 주체들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단체와 다국적 기업과의 뭐 마찰,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환경단체 같은 여기 NGO 같은 것들, 그죠? 자, 거대해진 경제적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좀 빨리 가봅시다. 자, 5번 문제.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든 그런 것은, 자,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이다. 그렇죠. 국가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국제법상 평등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렇죠. 이게 주권이 평등하다라고 했던 주권 평등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날 세계화달의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이지만 그 외에 뭐 시민단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세계화에 따라서. 국제 비정부기구에 가입했다. 자, 비정부기구 아니라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했죠. 정부 간 국제기구. 우리가 국제기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부 간 국제기구와 국제 비정부기구. 자, 여기서 국제 비정부기구라고 하면 개인이나 또는 민간 단체 같은 것들이라고 했죠.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나왔네요. 벌써 답이. 자, 국제법상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이다. 자, 뭘까요, 이거? 그렇죠. 국가네요, 국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 주체 중에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이다.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1번 답이었고요. 나머지들은 뭘까요? 나머지는 아무래도 3, 4, 5번 같은 경우는 국제 비정부기구를 말하는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정부 간 국제기구를 말하는 것 같네요. 자, 7번 문제 가봅시다. 자, 가나에 해당하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자, 가 뭘까요?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 더 볼 필요가 없겠네요. 국가, 그죠? 다음, 정부, 민간단체, 개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어쩌고. 자, 그렇죠. 그러면 국제기구가 되겠네요. 7번의 답도 1번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죠. 자, 8번 문제. 자,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제왕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문제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자, PC는 아침에 A사의 자동차, B사의 햄버거, C사의 음료수 딱 봐도 벌써 다국적 기업이란 냄새가 스물스물 나네요. D사의 신발 어쩌고. 자, 세계에는 여러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네. 자, 그러면 8번 문제 다 빠르게 보세요. 몇 번일까요?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3번이죠. 배타성이 뭐야? 상호 배타성. 배타성은 서로 밀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가 간의 상호 배타성이 아니라 뭐가 심화되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는 틀린 얘기였습니다. 자, 9번 문제.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는 원인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국제 비정부기구 그린피스 나왔네요. 그린피스 뭐 하는 거였죠? 그쵸, 환경보호단체라고 했죠. 그린피스. 다국적 기업이랑 지금 부딪히고 있네요. 국제 비정부기구와 다국적 기업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스피해. 이거를 바다로 봐야 될지 호수로 봐야 될지에 따라서 각국의 영역 이익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갈등의 원인. 자, 9번의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5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자, 10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쟁은 경제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종교, 영토, 자원 등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경제가 아닌 나머지 사례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겠네요.
자, 10번의 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죠. 4번. 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거는 원래는 이념,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간의 이념 갈등인데 지금 이거는 갈등이 아니라 무너졌다니까요. 갈등이 해결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기후 변화 해결 이거 환경에 대한 얘기고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고. 중국과 핑퐁 외교. 이것도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서 원래는 이념 갈등이 심했었는데 핑퐁 외교를 통해서 갈등이 녹아내린 거니까 이것도 외교가 성사했다는 얘기는 갈등이 사례가 아닌 거죠. 갈등 해결 사례죠. 그다음 5번 패스트푸드 기업이 전 세계 매장을 지속해서 열고 있다. 이건 뭐 어떤 갈등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도 어렵겠네요. 자 11번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대요. 자, 이에 따라서 뭐와 같은 특정 국가나 일부 강대국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라는 거네요. 자, 특정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적인 사회 문제. 자, 국제적인 사회 문제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요. 국제 빈곤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죠. 난민들의 인권 문제 같이 풀어가야 됐죠. 평화와 안보 함께 해결해야 될 겁니다. 개별 국가가 주권의 행사 좀 거리가 먼 얘기네요. 그렇죠. 혼자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문제 이것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12번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세네요. 자 빠르게 보세요. 몇 번일까요? 그렇죠. 1번이죠. 1번 두 개 다 맞는 얘기고요. 자 디귿 보세요. 처음 발생한 국가가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도와줘야 된다고 했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자 드디어 길고 긴 종소리가 끝났네요. 자 이제 갑시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세계 평화주의에 대한 얘기고요. 국제 평화 유지라는 얘기 나오고요. 헌법에 체결된 조약은 실제로 국제법규는 국내의 법과 같은 효력을 나타낸다. 법이랑 동등한 레벨이라는 겁니다. 국제 조약이. 자 그러면 이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읽어볼게요. 자 1번 우리나라 헌법의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국민 주권주의가 아니라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된 얘기죠. 다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 디귿 국가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보단 선진국과 교류만을 추진해야 된다. 자, 뭐 이런 함정이 있죠. 자 아니죠. 자, 14번 상호 이해와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관련돼서 학생들끼리 나눈 대화이다. 자, 기억에 대한 친구들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쭉 읽어보니까요. 자, 진우가 얘기하네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왠지 좋은 걸 골라야 돼. 좋은 게 답일 것 같은 그런 얘기네요. 자, 환경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된다. 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좋은 얘기고요.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협력체를 구성해야 된다. 자, 이런 협력체 종류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재해줘야 된다. 자, 맞는 얘기네요. 자, 5번이 답인데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자, 아니죠.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이익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야 되는 거죠. 자,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무슨 내용들이냐 한번 추론해 봅시다.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와 양보, 그다음에 국가 간의 우호 증진, 비정부 기구의 활동,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그다음에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외교 정책을 수립. 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 보니까 이제 갈등을 어떤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15번에 가장 적절할 것 같은 것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공존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자, 16번. 자, 세계 시민 의식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회용 종이컵이나 빨대의 모습. 자, 쭉 읽어봅시다. 자, 몇 번? 그래요. 자, 2번이죠. 2번. 극단주의 단체에 가입하였다? 아니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17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쉬운 문제입니다. 자, 1번 맞고요. 2번 맞죠? 3번 맞죠? 4번 이런 쉬운 함정이. 자, 관심을 서로 가져야 되죠. 4번 맞는 얘기고요. 자, 5번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자, 우리의 방안만으로 적절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독도와 관련된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고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뭔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외교활동을 펼쳐야 되겠고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국제사회 심판을 받는다. 자, 이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지금 이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지금 독도를 우리가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두 나라가 모두 합의해야만 가는 건데 지금 일본은 계속 가자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가져가면 우리 손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일본과 국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과 국가 갈등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뭐 너무 쉬운 문제네요. 동북공정 문제. 자, 이거 어느 나라와 갈등 관계라고 했어요? 중국이죠. 중국.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라고 자꾸 부른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죠. 5번이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같은 것도 있었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원 문제풀이 다 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11단원 문제풀이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